인류 역사상 가장 돈이 많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12. 칭기즈칸. 칭기즈칸은 몽골 제국을 세우며 유라시아 대륙을 통일한 전설적인 정복자입니다. 그의 통치하에 몽골 제국은 중국부터 유럽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지배했죠. 당시 그가 점령한 영토에서 생산된 재화가 전 세계의 절반에 달할 정도였다니 그 위력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겠죠? 칭기즈칸은 단순한 정복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크로드를 장악해 동서양을 잇는 무역을 활성화시켰고 몽골 제국을 가로지르는 상인들은 칭기즈칸 덕분에 보험을 받은 것과 같았죠. 그는 정복한 지역에서 금과 은을 징수하여 쌓은 부를 더 많은 정복 전쟁에 사용했습니다. 결국 그의 부는 계속 불어났고 몽골 제국의 영토도 함께 확장되었죠. 9위 빌 게이츠. 모두가 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립자 빌 게이츠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의 자산은 무려 789억 달러에 달하며 IT 산업이 급격히 발전하는 동안에도 그의 이름은 컴퓨터와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1999년에 센티빌리어네어라는 타이틀을 처음으로 달성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치솟으면서 하루에 수억 달러씩 재산이 불어나는 기적을 경험했죠. 누군가는 돈이 나무에서 자란다고 말했지만 게이츠에게는 컴퓨터에서 자란 셈입니다. 8위 앨런 루퍼스. 정보광 윌리엄 1세의 조카인 앨런 루퍼스는 잉글랜드 정복에 큰 공을 세운 덕에 막대한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재산을 현대 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1940억 달러에 달합니다. 앨런 루퍼스는 윌리엄 1세 덕분에 잉글랜드 전역에 널리 퍼진 토지를 얻게 되었죠. 당시 그의 토지는 황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치가 높았고 루퍼스는 이 땅을 통해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며 부를 키웠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땅에서 돈이 자란다는 속담을 몸소 증명한 셈이죠. 7위 존 록펠러. 존 록펠러는 미국의 석유왕으로 스탠더드 오일을 통해 미국 석유의 90%를 독점하며 역사상 가장 부유한 인물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그의 재산을 환산하면 약 3,41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하니 그야말로 석유가 돈을 만든다는 말을 실감하게 합니다. 재미있는 일화로 록펠러는 석유 산업에서 경쟁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리베이트라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운송비를 절감하는 대신 상대를 압박하여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식이었죠. 덕분에 그는 미국 석유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고 록펠러는 석유 한 방울이 금보다 귀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6위 앤드류 카네기. 철강왕으로 불리는 앤드류 카네기는 미국 철강 시장의 65%를 지배하며 US 스틸사를 설립했습니다. 그의 재산은 현재 가치로 3,720억 달러에 이르며 그는 산업시대의 거대한 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카네기는 철강 산업을 통해 부를 축적한 후 1901년 JP 모건에게 회사를 4억 8천만 달러에 매각했습니다. 이는 그 당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 자산 매각 중 하나였으며 이 거래로 그는 부자 중에 부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는 철은 금보다 강하다고 믿었고 실제로 그렇게 증명했습니다. 5위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은 강력한 경제 정책으로 소련을 세계 경제의 9.5%를 차지하는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경제적 통제력은 그가 축적한 엄청난 부의 바탕이 되었죠. 재미있는 일화로 스탈린은 농업 집단화를 통해 소련의 경제를 국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백만 명이 기아로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하게 되었지만 스탈린은 자신이 만들어낸 시스템을 통해 국가는 나의 것이라고 여겼고 이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4위 악바르 대제. 무굴 제국의 황제 악바르 대제는 북인도를 통합하여 대무굴 제국의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당시 인도는 세계 생산량의 25%를 차지했으며 그 모든 부는 악바르 대제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금과 은으로 세금을 부과하며 무굴 제국의 재정을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상인들에게는 무역 특혜를 제공하여 경제를 크게 발전시켰죠. 결과적으로 그는 금과 은이 나를 황제답게 만든다며 그의 부와 권력을 과시했습니다. 3위 신종. 송나라의 신종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 중국은 세계 경제의 25%에서 30%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당시 송나라의 경제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그는 청묘법이라는 세제 개혁을 도입하여 토지세를 금과 은이 아닌 쌀과 면화 등 농산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덕분에 국가는 더 많은 농산물을 확보하고 국고는 더욱 튼튼해졌습니다. 신종은 쌀이 금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실천한 셈이죠. 2위 아우구스투스. 고대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후계자로 로마 제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재산은 현재 가치로 약 4조 6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제국을 통치하며 로마의 평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상업과 무역로를 보호하고 로마 제국의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하는 길로 만들어 로마는 세계의 부를 끌어들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모든 길이 나에게로 통한다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1위 만사부사.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인물로 꼽히는 만사부사는 만리 왕국의 황제로 당시 세계 황금의 70%와 소금의 50%를 생산하던 거대한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부는 너무도 막대하여 측정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만사부사는 1324년 메카로의 순례 도중 엄청난 양의 금을 나눠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카이로와 메카의 금값이 폭락했고 경제가 일시적으로 붕괴되기까지 했죠. 그야말로 돈이 너무 많아서 문제였던 만사부사의 부는 전설로 남아있습니다.